맥스엠 엘리트 크로마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3M하고 코어의 맥스엠하고 점유율이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레진 세멘트에서 유니셈, 맥셈 이렇게 양분하는 상태였는데 맥셈이 이제 엘리트 라고 해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돼서 기능이 더 좋아졌고 맥셈 엘리트로 라인업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맥셈 크로마라고 해가지고서는 제품이 나왔는데 모든 물성이나 다른 여타 성분들은 거의 유사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언제 잔여 세멘을 제거할지 그 타이밍을 알려주는 컬러 인디케이터가 들어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테큐 하면은 핑크색에서 그냥 일반 그 레진 쓰면 색깔로 바뀌죠? 네, 맞습니다. 네네. 처음에는 우리가 믹스를 하면은 되게 예쁜 핑크색인데요. 그걸 이제 담아가지고서는 접착을 하고 시간이 조금 경과하면 점점 페일해지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하얀색까지 이렇게 변화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한 1분 30초, 45초 요 정도 놔두면은 자연스럽게 색이 변한다고 하고요. 탭큐어를 하게 되면은 네, 바로 변한다고. 네. 근데 평소에는 그럼 테큐어를 하나요? 아니면은 그냥 기다리나요? 저는 무조건 합니다. 왜냐면은 크라운이 뭐 일단 세팅이 되고 세멘을 굽기 전에 제거를 하는 게 그쵸. 예, 이게 레진 세멘이 생각보다 제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초반에 제거를 안 해주면 나중에 갑자기, 완전 머리에 쥐나죠. 맞아요. 제어 타임이 갑자기 증가하기 때문에 나온 게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좀 몇 년 됐죠? 2022년? 2년 전에 나왔어요. 한국에 그렇다는 거지 되게 오래된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음. 제가 이거를 코로나 전에 태국 가서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오래됐는데? 19년에 봤어요, 이 제품을. 어. 맥스엠이 특별하게 또 장점이 있나요? 탭큐어를 했을 때 한 덩어리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하나씩 조각이 나서 떨어지는 것보다 원필이라고 아 그래요?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떨어진다. 이것만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다른 것도? 다른 것도 비슷하게? 비슷하긴 한데 이게 아, 탭큐어의 특징이긴 한데 그거보다 더 이게 약간 탄성 이런 게 조금 더 탄성 있어서 예, 제가 떼보면은 떼보고서 느낀 건데 약간 쫄깃쫄깃한 느낌? 쫄깃쫄깃해요. 네, 그래가지고서는 약간 고무 같은 느낌으로 끊어지지 않는 거. 네네, 테큐어하고서는 뗄 때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한 덩어리 떨어지고, 이게 한 덩어리 떨어지는 게 편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잔여 세멘으로 인해서 치주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한 덩어리로 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놓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웬만하면 한 덩어리로 떨어지면 그런 놓칠 가능성이 적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김동원 원장이 레진 시멘 사용할 때 특히 그 크라운이 좀 짧을 때 좀 어떻게 본딩이나 프라이머 처리를 하는지를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지르코니아는 일단 기본적으로 표면의 거칠기를 증가시켜야 되거든요. 샌드블라스팅 해야죠. 네, 그래서 샌드블라스팅이 기본인데 이게 이제 기공소에서 그거를 해오는지 안 해오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적을 하게 되면 타액에 오염이 되잖아요. 이거를 또 세척을 잘 하지 않으면 스팀 클리너로 하나요? 아니면은 세척은 이제 세라믹은 인산으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인산은 또 오히려 MDP라고 그 지르코니아 표면에 접착하는 데 필요한 인산기랑 경쟁을 하는 게 있어서 인산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남은 게 이제 NaOCl로 세척을 하거나 전용 세척제도 있고요. 아니면은 샌드블라스팅이 또 거기 한번 세척, 네. 그게 결국에는 유기물을 씻어내는 거거나 날리는 거기 때문에 스팀 클리너 정도로는 안 되나요? 그렇죠. 네. 네, 그거는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샌드로 이게 날려버리거나 아니면 표면을 싹 한번 깎아내거나 아니면은 NaOCl로 녹여내거나. 저는 코튼 팔렛에다가 NaOCl을 묻혀가지고서는 붙이기 전에 한번 닦아주는 요 정도로 하거든요. 빡빡 한번 문질러주는, 한번 네. 워터로 불어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료실에도 샌드블라스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샌드블라스팅을 하는 걸로 치아 표면 처리를 해서 거칠기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MDP 프라이머를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접착력을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거칠기 증가랑 그 다음에 프라이머를 꼭 쓰는 거. 치아 표면도 이 셀프 어디시브 레진 세멘을 쓰는 걸로 치아 표면의 어디시브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아가 좀 치관이 짧다거나 해서 유지력이 부족할 때는 반드시 어디시브를 바르고
광중압까지 하신 상태에서 인상을 떠가지고 크라운을 이제 만들어서 붙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IDS 테크닉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네. 이게 인상을 뜨고 나서 크라운이 만들어져 온 거에 어디시브를 그 다음에 발라가지고 붙이기 전에 어디시브랑 광중압까지 하면은 이 접착력은 보장되지만 또 크라운이 다 끝까지 안 들어갈 수도 네.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좀 치관이 짧을 때는 미리 좀 IDS를 해주시는 걸 권장은 합니다. 프라이머를 특별히 권장하는 제품이 있나요? 프라이머는 MDP만 들어있으면 되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거는 효우사의 네. AG 프라이머를 사용하는데 큐어링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바른 다음에 날리면 되는 건데 필름 티크니스가 되게 얇게 느껴지고 해서 그게 이제 접착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치관 길이가 짧거나 테이퍼가 좀 큰 크라운이 이제 탈락했을 때 그 셈에는 치아에 붙어 있지 않고 거의 대부분은 지르코니아에 붙어 있더라. 제 임상적인 경험은 그렇거든요. IDS를 하거나 만약에 IDS를 못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필름 티크니스가 얇은 본딩을 먼저 해서 큐어링 한 다음에 붙여주는 거. 저는 그래서 옵티본드 제가 요새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데 옵티본드 필름 티크니스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IDS를 놓쳤을 경우에도 사용하셔도 크라운이 끝까지 들어갔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네. 긴 거는 굳이 안 해도 상관없긴 하더라고요. 네, 뭘로 붙여도 뭐 큰 문제 없어요. 긴 거는 뭐 GPC로 붙여도 네. 네, 레진 시멘이 요새 편해서 많이 쓰기는 하는데 네. 결과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레진 세멘에서 제일 주의할 거는 제때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렇게 환자한테 물려놓고 이제 다른 진료 또 보다가 와가지고 아니면 직원이 제거하고 이러면 타이밍을 놓치면은 그 환자 때문에 이제 다른 환자를 볼 때 지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탭 큐어를 하시고 색깔이 변하는 거 확인하고 바로 떼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지금 되게 권장. 옛날에는 시멘 제거를 직원을 시켰는데 네. 택큐 하고 난 다음서부터는 떼내는 것도 쉽고 네. 시칠하고 이런 것도 네, 쉽고 그래서 네. 내가 직접 환자분들 시멘을 제거를 하니까 훨씬 그럼요. 뭐 네. 잔여물 남는 것도 없고 여러 가지로 좀 환자분들도 훨씬 좋아하시고 장점이 많은 것 우리가 같습니다. 초기 경화 시간이 이제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매 환자를 볼 때 세팅을 하면서 초시계 누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그 시간을 알려줄 수 있는 인디케이터가 있다는 거 그건 굉장히 아이디어이면서 실제 임상에 써보니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는 그 광중압기는 이거 아니고 똑같은 우드패커에서는 LED2라고 하는 제품인데 3초짜리 모드가 있거든요. 걔를 탭큐어에 쓰면 정말 좋아요. 이걸 10초짜리를 하면 약하니까 10초를 해야 되고 3초짜리는 3배 세니까 3초를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10초짜리를 10초씩 하면 큰일 나고요. 3초짜리로 그냥 양쪽에 3초씩만 하고 이렇게 제거하면 딱 시간이 잘 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시멘을 이렇게 많이 담지 말고 또 혹시나 이제 많이 담더라도 꺼즈로 미리 조금 닦아낸 다음에 택큐어를 하면은 더 잘 굳고 제거하기도 쉽고 그런 것 같아요. 꺼지로 닦아내는 게 밖으로 밀려 나온 것만. 근데 네. 저는 절대 안 닦거든요. 왜냐하면 어설프게 닦으면 얇아지면서 떼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택큐어를 하면은 조금 덜 굳을 때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별로 좋지 그래서 저는 않아요. 교환면에서도 굳혀가지고 일단은 크라운이 안 움직이는 걸 확인하고 제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테큐어도 테큐어지만 제 나름대로의 요새 드는 생각은 이게 물론 웬만한 레진 세멘이 다 케미컬 큐어링이 되긴 하지만 저는 라이트 큐어링이 같이 동반이 되면 훨씬 더 단단하게 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광량이 좀 센 광조사기로 한 번씩 꼭 버컬, 링구얼, 그다음에 교환면 쪽에서 광조사를 한 번씩 해서 완벽하게 굳히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하고 나서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덜 탈락률이 좀 덜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느낌이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에비던스가 있는 거죠. 네, 그게 네. 광중압을 할 때랑 안 할 때 접착제 접착력 차이가 많이 차이 납니다. 이렇게 뭐 이니시에이터가 다른가요? 그렇죠. 듀얼 큐어라고 해도 네. 한 번씩 해주는 게 안전하죠. 이상으로 뭐 맥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맥셈 말고도 우리 레진 시멘트의 전반적인 거를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